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2014년 교통사고 장애 극복 재활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교통문화의 실천을 다짐하는 2014 교통사고 장애인 극복 재활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에도 교통사고 장애인으로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재활에 성공한 장애인 3명이 재활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금번 수상자 중에는 장애인 스키 국가대표인 이한경 선수가 재활상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더 귀감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부끄럽고요. 그래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편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시상식에서 정부의 교통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우리 협회 50만 교통장애인들과 가져온 국가적 대책을 요구하고 원인 제공자인 자동차 제조사 역시 그 책임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교통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보다 확대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서울 시내 관광명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한 나들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첫 번째 명소는 민족분단의 역사를 간직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이었다고 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가 동행했습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6.25 한국전쟁의 아픈 기억을 담고 있는 이곳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곳이자 분단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난 21일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용산 전쟁기념관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또 장애인들이 하루를 또 즐겁게 여기에서 체험을 하면서 교류를 할 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날 참가자들은 전쟁 역사실과 호국 추모실, 전쟁 체험실을 견학하며 그동안 잊고 지낸 한국 전쟁의 역사를 돌아본 동시에 휠체어를 타고 전시관 곳곳을 이동하면서 불편함은 없는지, 장애인의 이동 편의는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휠체어는 잘 이렇게 운전거릴 수가 있는데 이건 전동차가 타니까 몸도 안 다치고 이걸로 봐서는 좀 개선해야 되고. 그렇죠. 전동 휠체어는 이용이 가능한데 스쿠터는 좀 공간이 좁다 이거. 네, 스쿠터는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문을 닫힐 수가 없어요. 또 한 참가자는 층간 계단 외에도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돼 있지만 전등이 꺼져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고 지적했고 엘리베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 표시가 곳곳에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이에 전쟁기념관 관계자는 이날 지적된 내용에 대해 개선할 것을 약속했으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전쟁기념관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이 직접 시설을 이용하고 점검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장애 학생의 학업을 보조하는 특수 교육 보조 인력들이 자신들의 권리 증진을 요구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특수교육 보조 인력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장애학생 학부모 대표단은 이날 토론회 내용이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라며 반발했습니다. 대표단은 주최 측인 민주노총에 토론회 관련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표단의 요구와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가 이달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모든 도서는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할인율이 정해집니다. 특히 그동안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사회복지시설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춘천시 중앙 로터리 앞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2015년 1월 31일까지 청정 나눔으로 하나 되는 강원도를 슬로건으로 모금 목표액은 55억 1,2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는 1도씩 올라가며 모금회는 이번 제막식을 시작으로 정기기부와 ARS, 온라인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부문화 확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해 모금 목표액인 43억 원보다 많은 54억 400만 원이 모여 125.7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농촌의 오지마을에 요즘 복지택시가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요금도 많아야 1,000원밖에 되지 않아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든든한 발이 돼주고 있습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버스가 드나들지 않는 오지의 한 시골 마을. 평소 같으면 읍내 한번 나갈 일이 까마득하기만 했지만 얼마 전 복지택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단돈 100원이면 1.5km 떨어진 버스 승강장까지, 1,000원이면 5km 떨어진 면사무소까지 데려다 주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냥 그게 그냥 몇 번씩 쉬었다 갔죠. 여기서 쉬고 저기서 쉬고 그냥. 이 신기 얼마나 좋아요. 참말로. 복지택시는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까지 거리가 멀어 불편이 큰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족한 요금은 자치단체가 택시회사에 보전해 줍니다. 이 때문에 농촌 택시회사들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주민의 높은 호응을 받으면서 복지택시를 도입하는 자치단체들도 크게 늘어 내년에는 30곳 안팎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장날 같은 경우에는 그 두 손에다 물건을 들고 가야 되는데 1km 이상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노인분들한테는 큰 무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택시가 오지마을 어르신들의 소중한 발이 되어주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장 나눔 봉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포항에서 박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포항시 새마을 부녀회는 포항 종합운동장 광장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우리 새마을 활동을 하면서 모든 게 이제 우리보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데 우리 새마을이 앞장선다는데 최고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포항 시내 구석구석에 참 이 행편외로와 김장을 못 담그신 분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일부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총 15,000포기의 배추를 뽑고 절여 정성껏 버무린 뒤 가구당 평균 4포기에서 5포기씩 포장 작업을 했습니다. 일이 춥고 날씨가 춥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려운 가정마다 배보되어 있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도 전체 우리 새마을 가족들이 다 뿌듯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날 만든 김치는 다음날 각 읍면동 자원봉사자를 통해 독거 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 3,50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오천에는 불이웃이 진짜 많아요. 그래 이런 데 와가 김치 한 톨이라도 돌아가게 주면 집에 가면 마음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포항시 새마을 부녀회는 참가자 모두가 정성과 열정으로 마련한 김장김치를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더욱 보람있다며 앞으로 더욱 이웃사랑과 나눔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성껏 담근 김치 맛있게 드세요.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늦은 시간 귀갓길에 택시를 타는 여성이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의 경우 택시 안심기가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요. 이 사업이 이번 달부터 크게 확대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늦은 시간 택시를 탈 때 휴대폰 하나면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택시 안심 귀가 서비스가 확대 시행됩니다. 경기도는 기존 11개 시군에서 시행하던 택시 안심 귀가 서비스를 이달부터 수원과 이천, 과천을 제외한 28개 시군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지역 택시는 3만 6천여 대,
10대 중 8대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택시 보조석 대시보드나 뒷자리 머리 받침대 알림판에 스마트폰을 대면 자신이 타고 내린 시간과 위치, 차량 번호 등이 가족 등 지정된 상대방에게 바로 전송되는 서비스입니다. 밤에 타면 솔직히 무섭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항상 불안했는데 이거 지금 사용을 하니까 너무 좋고 모든 택시들이 다 안심택시로 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부터 이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올해 상반기 집계 결과 하루 평균 21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범죄 예방과 친절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용하려면 휴대전화 환경 설정에서 NFC 기능을 켜고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무료로 앱을 내려받으면 됩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서울 충무로 부근의 장애인 전용 직업훈련센터인 서울맞춤훈련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에서는 직업훈련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훈련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합니다. 2014 마음으로 보는 세상 시각장애인 사진 전시회가 서울 상명대학교에서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전시회는 사진이 시각장애인과는 거리가 있는 예술 활동이라는 생각에서 탈피해 시각장애인들에게 마음으로 보는 세상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겨울철 난방용으로 소외계층에 전하는 사랑의 땔감 나눔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용인시는 올해 쑥가꾸기 사업으로 발생하는 참나무 땔감 75톤을 손질해 나무를 연료로 쓰는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10곳에 전달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거제시 중증장애인들이 한국무예촌에서 마련한 재활승마체험과 활쏘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무예촌 윤재용 촌장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레저를 통해 소통하고 나누는 문화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주 문화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문화원은 기념식에서 문화원 발전 유공자 표창과 문화강자 수강생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아빠입니다. 39살이고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는 아빠를 내놓겠습니다. 사업마다 번번이 실패하며 10년째 백수로 아내 지수에게 구박받는 아빠 태만. 이런 아빠를 보다 못한 딸 아영은 학교 나눔의 날에 폭탄 선언을 하게 되는데 아빠를 빌려드립니다는 딸이 백수인 아빠를 학급 바자회에 내놓으면서 펼쳐지는 해프닝을 그린 영화인데요. 아빠 렌탈이라는 신선한 소재로 호기심을 자극하며 폭풍 웃음과 훈훈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차부대를 이끄는 대장 워데디. 마지막 전투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단 한 대의 탱크 퓨리와 지칠 대로 지쳐버린 부대원들, 그리고 경력이 전무한 신병 노먼이 배치된 뒤 최후의 전쟁터로 향하게 되는데 라이언 일병구하기에 이은 최고의 전쟁 영화로 호평받고 있는 영화 퓨리. 브래드 피트를 비롯해 배우들의 열연이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하기 충분한데요. 참전 군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긴박감 넘치는 전쟁 액션을 그려내 높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1인극 모노드라마 너 돈키호테가 다음 달 7일까지 대학로 스타시티 예술공간 SM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삶을 표현한 뮤지컬 마리 앙뚜아네트가 샤르테 시어터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감성 발라더 허각이 이번 달 28일부터 29일까지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갖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한 컷입니다. 아이의 아빠가 인큐베이터 안에 아이를 위해 노래를 부릅니다. 크리스 피코로 알려진 이 남성은 얼마 전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아이는 미숙아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또한 생명이 위독해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아이를 위해 그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들려주던 이 노래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이 영상에 많은 네티즌들이 눈시울을 붉혔다고 하는데요. 아이의 아빠는 아들과 함께했던 나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며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하늘에서 아내도 우리를 지켜봤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